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복습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죠? DM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DMI 신호를 여러분들이 찾다 보시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 신호마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 중대한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거론해드렸던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ADX 라인과 마이너스 TI가 반드시 ADX 라인 30 이상에서 교차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만난 이후에는 반드시 추세가 꺾이는 신호, 즉 ADX가 적어도 3영업일 이내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간혹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의 신호는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모습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트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을 보면 분명 ADX 라인이 30 이상에서 DI-가 ADX 라인을 하향 돌파하고 있어요. 하락하던 에너지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드림팀을 마저 다 배우시게 되면 보다 정확한 필터링이 가능해지겠습니다만 이 다른 매수 신호와 결합돼서 매수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죠. 앞서 강조드렸던 ADX가 반드시 3영업일 이내에 꺾여야 된다는 조항을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 3영업일 동안 ADX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죠. 가던 대로.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 추세가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ADX 라인을 DI-가 하향 돌파했다는 것은 하락이 진행 중인 도중에 돌연 요 주춤하는 요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는데요. 주춤하는 에너지가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신호선이 만난 이후에 적어도 3영업일 동안은 폭락하는 일이 매우 드물어요. 물론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3영업일 동안 꺾이기를 기다렸다가 아닐 경우에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은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매수의 실패 신호가 만들어지면 그 위치에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ADX가 30 이상에서 머물 정도라면 굉장히 추세가 강했던 거잖아요. 이런 추세를 잠시라도 좀 주춤하게 만들었다면 매우 강한 하락을 막아설 정도의 새로운 매수세의 출현이 없이는 오린 반푼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충돌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플러스 TI가 ADX 라인과 만나는 신호는 고점 신호로서는 적합치 않다. 요건 저점 신호 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요 매수 실패 신호만큼은 DI-나 DI 플러스 가릴 것 없이 모두 의미 있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먼저 플러스 TI로 실패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 노란색 구간을 보세요. ADX 라인이 30 이상에 있었고 DI 플러스가 하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수직선을 표시해 봤는데 3영업일이 지나도록 ADX 라인은 하락 전환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강하게 충돌했다라는 것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지와 저항의 근거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평선을 그어보면 두고두고 지지력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반에도 그렇고. 자,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있다면 봉의 색깔과 거래량에 따라 조금씩은 에너지 라인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리자면 이 차트에서 고점 신호가 잡힌 봉의 색깔이 음봉이잖아요. 그 거래량이 60일 이동평균 거래량을 넘어선다면 시가의 지지선이 형성됩니다. 근데 만약에 음봉인데 60일 이동평균 거래량을 하회한다면 종가의 에너지 라인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드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호가 나오는 곳은 매수 매도가 강하게 싸운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의 평균 거래량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에너지 라인에 맞게 수평선을 쭉 그어보면 그곳에서 결국은 지지 라인이나 혹은 저항 라인이 두고두고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도 노란색 박스 구간을 보면 분명히 ADX 라인은 화끈하게 30 이상으로 올라섰고 마이너스 TI가 상방향에서 하방향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교체되고 있죠. 이 정도면 아주 중요한 매수 신호였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에 ADX 라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매수 실패 신호가 난 것이죠. 그 위치에서는 결국 보이지 않는 에너지 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위치는 분명 음봉이었고 거래량은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라인은 그 봉의 시가에 맞춰서 수평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 네이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살표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매도 실패 신호가 있었죠. 매수와 매도가 강렬하게 충돌한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에너지 라인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위치에서 아주 여러 차례 바운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위치에서 매주 강한 이 매수와 매도가 충돌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 라인으로서 지지 라인이, 지지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